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명하는 방법 파악하며 글 읽기 온라인 클래스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본문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배운 공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운 공책 4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배운 공책 42쪽입니다. 시작해도 되죠? 먼저 1번에 이 글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 설명했는지 먼저 설명 대상부터 찾아봅시다. 설명 대상은 뭐였어요? 제목이 정전기가 겨울로 간다 달근이었으니까 우리가 설명 대상은 정전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설명문의 목적 자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전기의 특성, 그리고 정전기 특성을 알았으니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예방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글의 특징 보시면 제목을 일단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그래서 그렇게 질문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독자가 그래? 정전기가 왜 겨울로 간 거지? 라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두 번째는 정의, 정전기 개념 설명할 때 정의를 사용했죠. 그리고 발생 원인 이런 거 할 때는 또 인과를 사용했고, 또 이 글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시가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했어. 그 제시를 한 방법이 예시가 되는 거죠. 아까 이 예시.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글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이렇게 처음, 중간, 끝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분류를 했고, 중간은 다시 1, 2, 3, 4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중간에 첫 번째, 정전기가 무엇인지 정의의 방법을 써서 정전기 개념 설명했고, 그 정전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정전기가 우리에게 해로운 경우, 유조차와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해롭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경우도 있었죠. 복사기, 집진기, 또 랩 이런 것들. 그리고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 플라스틱 사용 시 주의하기. 세 번째는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 기르기.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정전기를 잘 다스려서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글에서 제시한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 예방하는 방법. 이게 중간 4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죠. 뭐로 유지를 하냐 봤더니 가습기나 어항으로 집안의 습도를 높이고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요? 네, 물을 많이 마시기. 두 번째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안 입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세탁을 할 때 섬유 유연제를 넣어서 헹구면 정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합성 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털가죽이나 뭐 명주, 천 이런 거 있지, 명주.
이런 옷을 입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빗은 불에 적셨다가 사용하기. 세 번째 예방 방법은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 길들이기. 그래서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하고 입김을 물기. 또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손톱으로 살짝 건드렸다가 잡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봐야겠죠. 이게 우리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각각의 글의 내용이 쫙 있는데 여기에 사용이 된 설명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고 친구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놀라는 경우도 있다 라는 내용이 우리 처음 부분에 1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표지가 나와 있지는 않아. 설명 방법에 표지는 없지만 우린 알 수 있어. 자, 뭐냐. 겨울이 되면 정전기가 많이 생겨 예를 들어 라는 말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된 설명 방법은 예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시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표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겨울이 되면 이럴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예시라는 것을. 첫 번째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 정전기란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정전기의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의가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면 우리 정전기는 고여있는 물이다. 이런 말들이 이 중간에 있었죠? 그리고 정전기는 전압이 수만 볼트인데 반해서 전류가 거의 없어서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즉, 이 부분은 뭐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 그것과 그리고 고여있는 물인 정전기를 서로 비교, 대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 특히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정전기가 생기는 곳은 마찰 때문이다.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찰을 해서 원인, 그리고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야. 요거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 결과. 네 번째 설명 방법은 인과.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원자가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분석의 설명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정전기는 주로 물체의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피부 상태, 요게 원인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이 부분이 결과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인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여기 표지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이어서 볼게요. 여기도 표지가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예시. 그 다음에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 집진기, 랩. 이게 뭐야? 사실 정전기가 우리에게 이로운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적절한 습도를 어떻게 유지하지? 봤더니 예를 들어 여기 또 예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의 습도를 높이고 크림을 바르고 물을 잡고 먹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여기도 이어서 뭐 플라스틱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서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대. 섬유 유연제를 넣으면 정전기가 줄어든다. 이게 결과죠. 그럼 왜 섬유 유연제를 넣으면 합성 섬유가 이렇게 정전기가 줄어드냐 봤더니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띤 합성 섬유에 붙어서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죠. 전기를 중화해 주기 때문에 정전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 방법은 인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특징에서 살펴봤듯이 이 글에서는 압도적으로 예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44쪽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기 전에 우리 핵심 학습 내용에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 개념, 원리, 이런 법칙 등을 독자가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하죠. 근데 설명문의 목적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자에게 쉽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문에는 특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사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냐? 내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정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줘야 돼. 팩트를 전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객관성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어떤 주관적인 감상, 느낌점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한 나의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을 100% 드러내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명료성.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이 간결해야 돼. 문장이 길게 쓰다기보다는 사실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체계성. 설명하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니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선의 구성으로 전달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체계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사실이나 사물, 개념, 원리, 법칙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어떤 글? 네, 설명하는 글. 이렇게 되겠죠? 2번.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뭐냐? 뭐예요, 우리? 가장 큰 핵심은 정보 전달. 3번.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다. 지금 희곡과 시나리오가 설명의 대상이죠. 근데 두 대상의 뭐 차이점이잖아. 뭐 대본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각 뭐의 대본이라는 점에는 또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다음 4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은 여기 예니까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 한옥의 구들은 아궁이와 구들장, 분엄기, 방고래, 개자리, 연도, 굴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한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표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 방법이 바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분석. 자, 그 다음 6번. 이 글의 설명 대상은
우리 정전기였죠. 다음에 7번. 이 글은 제목을 무슨 형식? 네, 질문 형식으로 제시를 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8번. 이 글에서는 정전기의 개념을 설명한대. 정전기란 이러이러한 현상을 말한다 였잖아요. 설명 방법은 정의가 되겠죠. 다음, 이 글에서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할 때 사용한 설명 방법은 인과였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게 원인이 되고 요게 과가 되겠죠. 10번. 이 글에서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여 정전기가 실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달리 우리 몸에 치명적이지 않은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전기. 왜 치명적이지 않아요? 정전기는 고여있는 물, 즉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거의. 11번.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 원자는 원자 핵과 뭐로? 네, 전자. 이 전자는 굉장히 작고 가벼워. 그래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자가 축적이 됐다가 그때 전기를 잘 통과하는 물체가 닿으면 파박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라고 했죠. 자, 그럼 11번에 쓰인 설명 방법은 뭐예요?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원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소단원 형성평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또 넘기면 13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에 또 우리 시험 기간에 또 풀 거니까 미리 바로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